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입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책의 제목은 에피텍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 이 책의 부제가 바로 오늘 제가 이 주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세계 최고의 영성가인 안셀름 그린 신부가 사랑했던 책이고요. 또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이 삶의 지침서로서 삼았던 또 책이기도 합니다. 또 초기 기독교인들이 매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었던 책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거를 작년 초에 읽었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저도 많은 인문학 책들을 읽어왔는데 제가 아직 수준이 안 되는지라 그런 인문학 책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읽었지만 제게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를 해야만 내 감정이 바뀌고 그래서 내 삶에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이해를 못하다 보니 그냥 읽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책은 일종의 인문학서잖아요. 그런데 아주 쉽고 아주 간결하게 이 삶에, 이 현실 세상에 맞게끔 이런 인문학적인 질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전달을 해줘서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던 책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시각각 내 삶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삶에 대한 태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해답을 주는 어떤 삶의 지침서가 되는 그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책의 앞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에픽테토스의 철학의 핵심은 안으로는 자유, 밖으로는 불굴의 저항이다. 여기서 안으로의 자유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에피테토스가 가장 강조한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구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구분하는 것. 이 책의 전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너무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고 아쉬워하고 불행하고 그런 것은 싹 잊어버리고 오로지 내 힘으로 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내 삶을 좀 더 멋지게 또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얇습니다. 얇고 글씨도 큼지막하고 듬성듬성 돼 있어서 한 2시간 정도면 다 읽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책의 내용은 한 2시간 정도 분량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이 질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줬거든요. 또 많은 부분을 또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찾아냈고요.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은 내 권한 밖에 있는 것을 바라지 말라. 그죠? 여기 아까 에피테토스에서 나오는 내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권한 밖에 있는 것들을 바라지 말라. 2장은 힘들고 괴롭다면 내 감정부터 돌아보자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장은 내게 일어나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자. 또 마지막 4부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갈구하지 말라 라는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4개의 장에 대한 해답들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죠. 뭐죠? 나는 누구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인문학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스스로 찾지 못하게 되면 삶이 굉장히 힘들고 또 헤매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나는 누구인가, 이 답 찾고 싶으시잖아요. 찾아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삶의 질을 높여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답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답을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의문이 생겼어요. 우리 인류는 수백 년 전, 또 수천 년 전에 비해서 우리의 문명과 과학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잖아요. 진짜 수억 배 발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 오래전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삶과 또 인생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문명과 과학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는데 오히려 이 옛날 사람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삶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만 그런가요?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이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사 가운데는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이 있고 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 제일 먼저 따져봐야 할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 과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이다. 아주 이제 짧은 문장이지만 이 내용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 하나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지어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살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서 금리가 올라서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너무 많은 미련을 갖고 있어요. 여기 너무 많이 생각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자유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생에 대한 이제 답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인간인지라 많은 미련을 갖고 살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집중해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 저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바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도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집중을 해간다고 하면 2019년도 여러분들의 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을 일상적으로 대면하라. 그러면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그다지 크게 바라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 제가 읽은 문장에서 요 한 줄, 죽음을 일상적으로 대면하라.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하나의 이제 실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가 이제 1849년 12월인데요. 러시아 이제 사형 집행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그 반체제 혐의로 28살의 젊은 남자 청년이 이제 잡혀오게 됩니다. 그때 그 사형 집행관이 자, 5분 뒤에 총살형을 시작한다 라고 했죠. 그때 그 28살의 젊은 청년이 5분 뒤에 사형 집행을 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 내게 남은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구나.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을 보냈을까? 조금의 시간이라도 더 나에게 주어졌으면. 이렇게 죽음을 5분 남겨놓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사형 집행관이 다시 외칩니다. 1분 뒤에 총사령을 시작한다. 죽음을 이제 1분 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 바로 그때 한 병사가 막 달려오면서 사형을 이제 중지시킵니다. 그때 이제 왕이 이 젊은 청년을 사형을 시키지 말고 유배를 이제 보내라고 이제 정가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28살의 젊은 청년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분이 28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동생한테 그날 밤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반성한다고. 그래서 너도 열심히 살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분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실제로 이분이 그렇게 살아갔다고 해요. 내 삶이 5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절실하게 살아간 거죠. 그래서 그 유배 기간, 그 힘든 그 유배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책을 써내게 되죠. 우리도 만약에 이 도스토옙스키처럼 삶은 5분의 연속이라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세 번째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내가 부끄러운 인간이 될 수 없듯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못난 사람이 될 수 없다. 저는 이제 이 문장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이제 상담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일수록 자존감이 정말 많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나이가 많아서 뭐 할 수 있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현실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떨어지다 보니 현실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사랑, 자신감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자존감이 커지면 내 의식도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고 내 관념도 바뀌게 돼서 내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마케팅을 할 때요, 최고가 되는 거, 최초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그런데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이미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하나뿐인. 그 자체로도 굉장히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네 번째 문장입니다. 유혹과 싸워 이겼을 때 느끼는 기분이 주색 잡기의 재미보다 더 좋은 것인지 기억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니까. 내가 유혹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때 느끼는 기분이 주색 잡기, 얼마나 이게 자극적이고 좋은 겁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네, 저도 주색 잡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하루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어떻죠? 저는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회사에 일찍 와서 독서를 합니다. 지금처럼 아침에 한 8시 정도가 되면 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요. 이건 제가 딱 정해진 제 하루의 삶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난 내가 스스로 기특하고 매일 하루에 2-3시간 독서를 꾸준히 하는 저 자신을 봐도 참 대견하고 또 힘들지만 매일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 이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죠. 이런 것들을 해내고 있는 저를 제가 바라보면 되게 대견해요. 그리고 되게 기분이 좋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유혹과 싸워 이겼을 때 그때 느끼는 기분이 주색 잡기의 재미보다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불 속에서 좀 더 오래 있고 싶으시잖아요. 그때 박차고 나오세요. 그리고 가볍게 운동하고 아침 30분이라도 독서를 해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을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더 좋은 일, 더 중요한 일, 더 큰 일을 이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선순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간다고 하면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 책의 간략한 소개하고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문장 4개도 이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2부에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게 진정한 힘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해야만 내 삶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실천적인 전략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3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걸 제가 2부에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2부에서 그걸 꼭 보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으로 옮기고 그걸 습관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면 1년 뒤에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많이 좋아져 있을 겁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